아까 이제 본문 마지막에 이 대상과 마음, 관계 이런 부분들에 제가 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그 얘기 자주 해요. 우리는 결국 누구나 다 이 똑같은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사실 각자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내가 경험하는 세상과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각자가 경험하는 세상은 다 다르니까. 그런 부분에 연결해서 해보면, 이 불교에서 볼 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는 사실 지금 이렇게 어떤 식으로 딱 정형화되어 있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의해서 인식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연기라고 하는 이 고유한 성질에 의해서 12처, 18개, 그게 이제 불교의 어떻게 보면 세계관인 거죠. 그죠? 6가지 그 6내처와 6가지 6외처, 그리고 그것을 아는, 그 대상을 아는 6가지 마음, 그게 이제 12처와 18개가 되는 것인데, 이런 이 12처, 18개는 이 연기에서 본다면, 이 연기적 관점에서 보는 나와 세계의 모습인 거죠.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결국 그거는 뭐냐면 우리 각자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존재와 세상의 본질을 우리는 저 바깥에서 찾지 않고 마음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건데, 우리는 저 바깥에 온전하게 그것 자체로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그 세상이 아니라 마음이 인식하고 있는 그 세상을 보고 있잖아요. 그 세상을 체험하고 있고, 대상을 아는 그 마음을 전혀 모른 채 그냥 대상만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여러 가지 번뇌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대상만 본다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린 그냥 좋아하게 될 거고요. 반대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우리는 전혀 모른 채 그냥 마치 원래 그런 것처럼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고 거부하고.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번뇌를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계속 그 번뇌를 키워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 연기라고 하는 이 성질을, 이 법의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모하의 마음이 이러한 번뇌를 계속 키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어떤 마음과 일어나는가를 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밑에 또 다른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생각이 있고, 느낌이 있고,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연기로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불교는 지금 무엇이 있는가 또는 무엇이 없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일어나고 무엇이 사라지는가를 얘기를 하죠.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사라지는지를 궁금해하고 그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치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건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만, 실상이라고 하는 것, 실제라고 하는 것, 실상이라고 하는 건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어남과 사라짐의 반복이다. 그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실제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일어남과 사라짐의 반복인 것이죠. 지금 나한테 인식되는 모든 것들은 사실상 우리는 예전에는 그게 다 바깥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그게 나하고 전혀 무관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나하고 무관하지 않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이 마음과 무관하지 않는 것들인 거죠. 모든 것이 다 마음하고 이렇게 관계되어서 일어나는데, 근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 또한 항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결국 마음에서 일어나서 마음에서 인식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체험하는 세상이 전부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을 또 절대시해버리잖아요. 마치 마음을 항상하고 거기에 있는 것처럼. 근데 그 마음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것 또한 항상하지 않고 계속 새롭게 일어나는 무상한 것이라는 거죠. 자연적 이치라는 거죠. 보이는 성질이 무상하고, 들리는 성질이 무상하고, 느끼는 성질이 무상하고, 생각하는 성질이 무상해요. 다 마음의 작용들이 다. 이 마음이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거, 이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이해가 없으면 마음을 우리는 또 뭔가 이렇게 항상 한 것처럼, 존재하는 것처럼 더 넘어서서 뭔가 마음 자체를 대단하고 전지전능한 것처럼 그렇게 또 생각을 오해할 수 있는 거,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이거는 크다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이건 작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리고 멀다라고 생각하고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고 흉하다고 생각을 하고, 크다고 생각할 때는 큰 것이 존재한다라고 믿지만, 근데 사실상 큰 것, 작은 것이 실제한 건 아니잖아요. 마음이 크다라고 인식하고 또 때로는 그 작다라고 인식하는 것이지, 큰 것이 따로 있고 작은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실제인가? 큰 것인가? 작은 것인가? 아니면 크다고 생각하는 마음인가? 작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인가? 우리는 대상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너무 분명하죠. 저 바깥에서 찾아야 하는가? 여기 안에서 찾아야 하는가? 마음을, 그래서 우리 항상 그 얘기해요. 마음을 바로 보게 되면 거기 대상도 함께 있다. 대상만 보면 마음을 알지 못하면 번뇌가 일어나기가 쉽지만, 마음을 볼 때 거기 대상이 함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대상과 마음을 함께 볼 수 있을 때 이 대상의 그 성질, 알아지는 성질을 이해하게 되고, 동시에 이걸 이해함으로 해서 우리는 또 이 마음이 아는 성질이라는 것을 함께 이해하게 돼요. 이 두 가지가 또 연기하니까 연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처럼 저 바깥에서 찾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안에서 찾는다는 거죠. 딸과 대화 중에 도사가 일어났는데, 그때 그 밑에 있는 생각 그리고 바르지 않는 견해를 다 볼 수 있었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었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보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이렇게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작용들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알았다라고 하셨고요. 그럴 때 이게 내가 아니고 그냥 단지 마음의 작용으로서 보는 것, 그게 곧 수행의 실천이라고 아는 그런 지혜도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요즘은 자선 경행을 이렇게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지는 않고 일상에서 꾸준하게 수행을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 길면 그 시간 동안 그냥 차 안에서 자선을 하고, 운동할 때 경행을 하고, 그런 식으로 특별하지는 않지만 수행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앞에 마음이 뒤에 일어나는 마음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해하니까 이제는 뭔가 어떤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잘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수행이 아니라 그냥 되어 있는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보살님 지금 인터뷰를 기승전결 본인이 다 하셔가지고 크게 제가 뭐 설명을 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런가까지 설명을 다 하셨기 때문에, 왜 우리가 꾸준하게 계속 수행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꾸준하게 그렇게 수행을 하니까 이런 이점, 이런 이익이 있다라는 것을 체험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전에는 수행을 하고 어떤 이제 좋은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경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다면, 지금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경험 자체를 어떻게 이렇게 다시 생각하기보다는 그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결과로 나타났구나, 이렇게 드러나고 있구나를 항상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바로바로 알아요. 뭔가 깊이 더 생각을 해야 되고 다시 막 조사를 많이, 이런 것도 많이 필요가 없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그만큼 지금 마음이 일상에서 수행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바로바로 매 순간순간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런가에 대한 이해도 바로 이제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계속 알아차림을 계속 하게 되면, 사실 시간이 내가 뭐 5분이 빈다, 10분이 빈다, 이 시간이 얼마가 빈다라고 하는, 몇 분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마음을 수행을 하면 되니까. 그죠? 그게 5분이든 10분이든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전 같으면 수행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30분 앉아 있어야지, 마음이 막 좋아지려면 최소한 뭐 30분 걸어야지, 행사는 해야지, 이런 고정관념들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그거 굳이 하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수행하는 것이 마음이 충분히 능숙하기 때문에 계속 수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질이 조금 더 좋을 때가 있고 좀 덜 좋을 때가 있을 뿐인 것이지, 이렇게 사티 자체를 이렇게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 밤에 잠잘 때는 모르겠지만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는
사티를 완전히 놓치고 완전히 어두운 상태는 요즘 잘 없죠, 사실은.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내가 강하게 화가 난다거나 이러면, 그러니까 화라고 하는 것이 순간적인 마음이, 모든 마음은 다 순간적이긴 하지만 특히 왜 우리가 느끼기에 화는 굉장히 그냥 확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느낄 때가 꽤 있잖아요, 그죠? 한순간의 마음인데, 이게 예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화가 이렇게 확 올라오면, 지금 딸하고 사이에서 화가 났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그 화가 확 이렇게 올라오면 한동안은 사티가 없어요. 화에 내가 그냥 매몰돼 버리는 게, 화에 생각이 묻혀가지고 화를 그냥 내고 있지 거기에 사티가 없는 거죠.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알아차려야지 하는 노력들을 통해 가지고 마음이 조금씩 이렇게 다듬어지는, 정돈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계속 했었다면, 지금은 사실 그런 과정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화가 나고 있는 순간에, 화가 일어나는 순간에 이미 마음은 이렇게 있어요. 화가 나고 있다는 아는 마음이, 이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지혜와 함께 있는 사티예요. 항상 있는 사티인 거죠. 우리가 예전에 왜 그런 얘기 자주 했잖아요. 두는 사티, 있는 사티. 처음에는 대상이 두는 사티를 많이 하지만 결국 있는 사티가 된다. 있는 사티라고 하는 건 내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사티, 자연스러운 알아차림.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마음에 알아서 수행을 할 때 항상 있는 사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티는 그냥 알아차림만의 일이 아니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마디도 있어요. 바른 노력도 있고, 신심도, 수행에 대한 신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웬만한 이런 거친 번뇌들에 타격을 안 받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티가 있으면 이 사티 힘이 약하니까 지혜의 힘이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번뇌가 확 일어나면 금방 이 사티가 사라져 버리고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사티 힘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어떠한 번뇌에도 얘가 물러나지가 않는 거죠. 힘의 밸런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 밸런스, 이쪽이 훨씬 더 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번뇌가 와도 괜찮아요. 그냥 단순히 이 화를 알아차림하는 정도가 아니라 화와 함께 일어난 다른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는 그런 지혜의 마음이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뭐 불선법, 번뇌가 일어난들 아무 상관없는 거죠, 사실은. 이 번뇌의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다른 마음들, 다른 느낌, 생각, 이런 것들 다 함께 보면서 여기에서 또 많은 것들을 또 배워가고 알아가고 배워가고 하니까 그만큼 오랜 세월 동안 수행하고 화를 그렇게 많이 보고 화에 대한 이해가 있구나, 많이 생겼구나라고 했지만 화는 또 불쑥 일어나는 거예요. 잠재적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수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죠. 게으르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는 사실은 내가 멈추려고 해서 멈추지도 않아요. 지금 보살님이 나 수행 안 할래 한다고 안 하겠어요? 하죠. 옛날에 처음에 할 때 나 수행 해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수행이 안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나 수행 안 할래 하는데 마음 계속 수행하는 거예요. 내가 아닌 거죠. 수행을 하는 것이 그냥 마음이 하는 거죠. 마음의 조건이 그렇게 지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냥 알아서 하는 것이죠. 요즘은 생각도 마음이고 느낌도 마음이고 움직이는 것도 다 마음이다라고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마음이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뭔가 있는 듯한 느낌이 항상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든 내가 법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느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이해하고 나면 마음이 그 이해한 것을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처음에도 얘기를 하죠. 처음에 얘기를 왜 하냐면 이해가 없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라 하니까 이거 마음이야, 이거 대상이야, 자연적 이치야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좀 약해지니까, 안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보고 내가 수용하고 내가 수행하고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그때는 그냥 제발 좀 이게 내가 아니고 마음이라고 생각해줘야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줬다면 좀 이해가 생기잖아요. 생기고 나면 마음이 이제 내가 막 이렇게 의도를 내서 하지는 않는데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게 마음이지, 이게 생각이지, 이게 그냥 대상이지 라고 계속 얘기를 해줘요. 근데 정말 지혜가 더 힘이 생기고 나면 더 좋아지면 그 말 자체를 안 해요. 근데 그렇다라는 걸 이해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둘 다 지혜예요. 앞에 것도 지혜고 뒤에 것도 지혜인데 지혜의 수준이 다른 거죠. 제가 그 얘기 예전에 많이 했었잖아요. 진짜 많이 이해하면 마음이 조용해진다. 조금 이해했을 때 말을 좀 많이 해요. 근데 진짜 많이 이해하고 나면 조용해지고, 그런 생각이 뭐랄까, 우리가 이 지혜 힘이 좋아졌을 때 수행자가
확연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이 되게 조용하네, 생각이 별로 없네, 이런 것들을 느끼는. 예전 같으면 수행하는 그 단계에 따라서 뭔가 우리한테 정형화된 과정,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계속 해줬어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예전에 그저 생각이지, 생각하는 게 마음이지 라고 했던 것이 진짜 지혜가 이게 마음이지 라고 했을 때도 있지만, 보살님이 그동안 습관적으로 해줬던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분명하게 아는데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잘 모르면,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확실하지 않으면 그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얘기해 주는 건 게 필요한데, 너무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그거 다 알고 있다라는 걸 스스로 아니까 굳이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쇼민 수행 오래 하셔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다른 데서 우리가 그 비파사나 수행을 하면 처음에 이제 대상에다가 명칭 붙이는 거 엄청 많이 하거든요. 생각 보면 생각이라고 하고 이제 명칭을 많이, 우리는 이제 명칭 붙이는 걸 하질 않잖아요. 왜 하지 않겠어요? 명칭을 붙이지 않아도 마음이 이미 생각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굳이 안 붙여도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걸 생각이라고 하지 않아도 마음이 생각이라는 거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또 생각하는 거는 불필요한 일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이 이 생각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는데 굳이 이건 마음이야, 생각은 마음이야 라고 할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깊어질수록 마음이 점점 조용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줄어든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물론 생각은 정말 다양한데요. 우리가 이건 마음이야, 이건 이런 거야, 저건 저런 거야, 이건 이거야, 뭐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붙이거나, 뭐 그게 뭐 그 지혜가 말을 하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내가 스스로 지금 마음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거친 생각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없을 때에도 이렇게 마음이 말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요,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안에서 미세한 것들은 계속 일어나고는 있죠. 근데 이제 수행을 계속 하면서 마음이 계속 개발되어지고 좋은 마음들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이 계속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수행하는 데 대해서 요즘은 마음이 알아서 스스로 점검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을러질 때도 원인이 뭔지 조사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점검을 한다라고 하셨고요. 얼마 전에 넘어져서 무릎을 크게 다쳤을 때 그 아픈 느낌을 보면서 느낌에 대해서 많이 이제 생각하고 공부를 하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아픈 거나 가려운 거나 그냥 다 느낌일 뿐인데 스스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 규정 지어 놓은 것이구나 라고 알게 되었고, 그때 이후부터 느낌을 좀 더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이 수월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먹을 때도 맛에 대해서 내가 이미 정해놓은 그 맛을 먹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좀 더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지켜보게 됐다라고 하셨고요.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원인을 알게 되면 내가 거기에 개입하지 않고 힘주지 않고 지켜본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원인을 알지 못할 때는 그냥 이렇게 던져놓고 지켜보기만 하는데, 그렇게 보다 보면 마음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 알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느낌 자체는 이제 실제지만, 그러니까 느낄 때 그 느낌에 대해서 우리가 또 관념적으로 생각을 하죠. 이게 어떤 느낌이라는 걸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관념과 실제의 어떤 그 사이에서 마음이 어느 쪽에 더 이렇게 집중을 하는가의 부분인 거죠. 보통의 마음은 우리가 만약에 수행을 하지 않았다면 100% 이제 관념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떤 느낌이고 어떻게 마음이 그 느낌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그쪽에 우리가 치중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통증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뭐 차갑다, 뜨겁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뭔가를 볼 때 아름답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그렇게 관념적으로 이제 이렇게 붙이는 거지, 해석을 하는 것인데, 그때 마음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지가 어쨌든 느끼는 성질로서는 이제 하나인 거죠.
관념이 일어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다쳤을 때 아프다라고 마음이 생각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다만 그때 일어나고 있는 실제가 그냥 아픈 느낌이 아니라 그냥 느끼는 그 자체, 느낌이라고 하는 그 자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볼 때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대해서 크게 막 이렇게 뭐랄까 이 관심을 많이 두지 않는다고 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느낌은 분명히 있어요. 느낌은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그 관념적인 부분으로 너무 치우치게 되면 결국은 뭐가 되냐면 내 몸이 아픈 것이거든요. 내 다리가 아프고 내 허리가 아프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린 거기에 대해서 또 싫어하는 마음, 빨리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탐심이나 진심이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냥 단지 느낌이라고 할 때, 실제를 안다라고 할 때 관념적인 것은 모르진 않잖아요. 모르진 않지만 그 관념보다는 실제 쪽에 더 관심을 두고 이 실제 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사라지고 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계속 보고 그거에 대해서 또 그 마음은 또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가, 이거 싫어하는가, 좋아하는가, 그걸 보는 건 또 다른 실제를 보는 것이 이 원인과 결과를 함께 보는 것이에요.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 이제 수행인 거죠. 근데 거기에 대고 우리가 내가 다리가 너무 아파 이렇게 보면 사실은 결국 그 아픈 것에 대한 화해 마음이 너무 강하고 싫어하는 마음, 안 좋아하는 마음, 빨리 사라지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수행을 하는 게 이제 힘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아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런 의미하고는 다른 거예요. 만약에 이제 수행을 처음 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니 아픈 게 아픈 거지 왜 안 아픈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픈 게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아픈 느낌이라 우리가 관념적으로 표현을 해요. 관습적인 표현은 맞아요. 항상 이게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어나는 그 자체, 실제 하는 것으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그 고유한 작용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가의 부분이 또 있는 것인데, 근데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에 따라서, 마음이 어떻게 해석하고 표현하는가에 따라서 반응하는 마음들이 또 달라지는 거. 이제 그거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수행하고 이게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아픈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통증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이런 감각이 일어나고 있다. 그죠?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 4대 요소로서 일어나는 물질적인 변화라고 하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완전하게 이렇게 다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문해적인 거, 사회 이런 지혜를 가지고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가지고서 접근을 하게 되면 확실히 전혀 그런 지혜 없이 그냥 통증이라고만 바라볼 때 하고는 확실히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어떻게 더 다른가 하면은 통증 속에 내가 매몰되지 않고 대상에 붙지 않고 떨어져서 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봄으로 해서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 이 느끼는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몸에서 일어나는 것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뭔가를 배웠을 때 다음에 우리가 몸이 아플 때 그 지혜가 또 일어나겠죠. 그죠? 아픈 것이 수행을 하기 전에는 아픈 것은 안 좋은 거였어요. 아픈 거는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적어도 나한테는. 근데 수행을 하면서 달라지는 건 뭐예요? 몸이 아픈 것도 당연한 거죠.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는 거고 내가 싫어하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마음이 그걸 지금 대상으로 이해하면서 보고 있는가, 자연적 이치로서 받아들이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점검하면서 수행을 하는 것이 맞죠. 그렇게 수행을 할 때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다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통증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이 느낌으로서 이렇게 바라볼 때,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다리가 아플 때, 자선을 하면서 다리가 아프거나 아니면 머리가 아프거나 몸의 통증이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머리가 너무 아프다, 다리가 너무 아프다라고 생각을 할 때 이 통증이 하나의 어떤 큰 덩어리처럼 느껴졌어요. 그죠? 통증이라고 하는 거 분리되어지지 않는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날 그거를 이제 최대한 실제를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지켜봐요. 자선을 하면서. 그냥 단지 이렇게 느껴지는 감각이라고 알고 이렇게 바라볼 때 뭐가 달라지는가를, 그 안에 무수히 많은 감각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서로 다른 감각들이 일어나고 있었구나,
하나의 큰 통에 하나가 아니라 그 안에 수많은 것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구나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알게 될 때 희한하게도 훨씬 덜 아프고 훨씬 덜 아프고 아프지 않은 건 아닌데 훨씬 덜 아프고 아까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거 일어나고 싶어 너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지금은 그냥 참을만해 볼만해 이렇게 보고 그렇게 보는 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몸을 통해서 통증을 느껴본 적은 굉장히 많은데 그 통증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었구나는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거였구나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알던 것하고 다르구나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과는 실제는 확실히 다른 거구나 이런 거를 마음이 생각을 하니까 신기하죠. 보는 게 흥미로워지는 거죠. 이게 과연 뭘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흥미로운 대상들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바라보면 흥미롭냐면 지혜로서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지는 예전과 똑같은 마음으로 보면 똑같이 보여지죠. 별로 뭐 재밌을 것도 흥미있을 것도 없어요. 근데 다른 마음으로 보잖아요. 사티와 지혜, 오력이 갖춰진 마음으로 볼 때 이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흥미가 있는 거죠. 이전과 다른 것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또 신기한 거예요. 똑같은 거 같은데 왜 다르지? 일어나는 거 똑같은 거 같은데 보는 마음이 달라지니까 이렇게 다른가? 이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또 뭐예요? 이 대상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마음이 뭔가를 또 새롭게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제 마음이 계속 발전해 가는 거죠. 개발해 가는 거죠. 저는 사실 그 통증을 그렇게 처음 봤을 때 엄청 신기했어요. 통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때는 그 직전엔 다리가 엄청 아팠는데 그때는 아픈지도 모르고 계속 봤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게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게 벌써 15년인가 이렇게 지났는데도 이렇게 시험을 가기 전이었으니까 훨씬 많은 세월이 이렇게 예전인데도 그때 그 체험이 너무 재밌고 신기한 느낌이 아직도 느껴지거든요. 그때를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지혜로서 우리가 뭔가를 체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처음 그걸 체험을 할 때는. 그 기억도 오래가고. 본인이 수행에 대한 탐심 때문에 이 편차가 좀 심한 것 같다라고 하셨고요. 또 그럴 때 내가 왜 수행을 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좀 납득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그런 깊은 질문을 할 때가 있는데 얼마 전에 그렇게 질문을 하고 그러면서 모든 것에 대한 의심이 생겼다라고 하셨어요. 나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을 제하고 남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수행을 하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수행을 했을 때 스스로 이제는 믿기 때문에 수행을 통해서 이제 믿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생각으로 수행을 하는 그런 패턴이 좀 강하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오력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본인의 그러한 성향 또한 그 흐름 속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각으로 수행을 하려고 해도 오히려 그게 잘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우려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지금. 왜냐면 생각을 많이 하지만 옛날하고는 달라요. 생각의 패턴이 확실히. 그러니까 근데 다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의심하는 건 좋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내가 납득을 해야 되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 생각은 바르지 않는 생각이에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모아의 생각이에요. 그게 수행의 근본적인 방향을 흐트릴 수가 있어요. 지금은 괜찮지만 어느 순간에 마음의 질이 좀 떨어졌을 때 그게 전체적인 마음의 방향을 끌고 가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살님이 깜마가 그런 쪽으로 이미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괜찮다고 해서 항상 괜찮지가 않거든요. 지금은 충분히 괜찮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의심은 괜찮아요. 의심은 하죠. 의심은 할 수 있죠. 의심을 하는 건 지혜가 하는 거니까. 근데 그 의심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납득을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제가 크게 막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같은 생각이라도요. 생각 자체를 굉장히 사변적으로 하는 생각이 있고요. 어떤 생각은
내가 수행을 하고 내가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그 이해, 체험을 통해서 얻어진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거는 조사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봤을 때 자칫 잘못하면 조금 빠질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들어봤을 때는 조사에 가깝기 때문에 크게 제가 터치를 안 하는 거예요. 크게 별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조심은 하라는 거죠. 이제. 어느 순간에 그게 뭔가 중심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게 마음이에요. 항상 조심은 해요. 그거는 보살님한테만 얘기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그거 다 마찬가지예요. 이 말은 누구나 다 본인만의 깜마가 있어요. 수행을 하다 보면 안단 말이에요. 능숙한 수행자는 알아요. 나한테 지금 어떤 약점이 있는지 이렇게 깜마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어떤 점을 내가 조심해야 되는지 분명히 안단 말이에요. 그건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거는 어느 순간에 확 이게 드러나요. 약점으로서.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같은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마음이 생각을 하는 게 예전처럼, 예전에는 정말 되게 막 생각에 본인이 이제 빠졌었어. 되게 사변적으로도 많이 가고 수행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의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 내가 이미 이제 체험을 했던 이해들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 이해. 내가 수행하면서 나한테 일어났던 이해들을 바탕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조사를 할 수 있는 베이스가 예전보다 많이 갖춰졌기 때문에 또 가능하긴 해요. 옛날에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했던 것이 베이스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변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지금은 이제 약간 토대가 달라지긴 했어요. 마음의 토대가. 그래서 내가 이해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이 원인과 결과를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도 가끔 필요하거든요.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근데 그게 수행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조사기 때문에. 제가 그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조사를 내가 자선할 때 한 번씩 깊이 있게 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런 식의 조사를 하거든, 자선을 할 때. 그게 제대로 잘 되면요, 마음이 굉장히 좋아져요. 마음의 질이 되게 밝아져요. 뭔가 이렇게 좀 더 지혜가 좀 더 분명해졌다라거나 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수행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또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예민해가지고 미세해가지고 종이 한 장 차이로 삐끗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살님한테 얘기하는 게 모든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는 거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항상 그런 부분. 오랜만에 수행을 다시 시작하면서 촘촘하고 면밀하게 하는 수행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금 느낀다라고 하셨습니다. 요즘은 친정 어머님과 시어머님 두 분 다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본인이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들고 특히 마음이 불편한 부분이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수행을 하면서 그동안 내가 꼭 해야 된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정해놓은 거,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아서 그로 인해서 화가 많이 났었다라는 것 또한 알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요즘은 어머님에 대해서 마음이 이전보다는 좀 편안해졌고 화가 줄어서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또 화가 많이 나고 강하게 날 때는 그 화가 나는 대상을 만나는 일을 좀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화에 대해서 이렇게 볼 때 대상이 나한테 뭐라고 한 것이 아닌데 대상 때문이 아니라 결국 내 마음에서 그 화에 진짜 원인이 있었다라는 것을 차츰차츰 알게 되니까 수행에 대해서 더 이제 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다시 수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저번에 인터뷰하면서 느낀 게 본인은 수행을 많이 못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행인 게 그 법회 안 나오셨지만 마음은 수행을 계속 하고 있었더라고요. 단절하지 않고 계속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낄 수 있어가지고 일단 그게 정말 다행이었고, 화가 향하는 대상으로부터 물리적인 거리를 가지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면, 안 되는 거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다면.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물리적인 거리는 가지되 그 화의 마음은 열심히 봐야 되는 거죠. 그죠? 화를 계속 지켜보고 그때 그 느낌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그걸 봐야지
결국은 지금 보살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 건데, 그걸 계속 보고 있을 때 무엇이 이 화를 유발하는 진짜 원인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살님 말씀하셨잖아요. 상대방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 진짜 이 화를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내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그런 거지 상대방이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좀 더 배워가야 되는 거죠, 수행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그 대상과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일어나는 이 번뇌가 아직까지는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다.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하기가 어렵다라고 느껴질 때는 물리적인 거리를 두고 보는 것이 사실은 그게 더 합리적이고 더 지혜로운 방법이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대신에 수행을 하기 위해서 거리를 두는 거죠. 내가 피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그게 회피였다면, 그죠? 내가 정말 너무 싫어, 생각하기도 싫어, 이건 회피하는 거죠. 그건 도사죠, 도사. 근데 수행을 좀 더 바르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좀 더 나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화가 없다면 이 관계가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이렇게 진일보할 수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내가 지금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잠깐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것은 뭐 나쁘지는 않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굉장히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건 다 알아서 잘 하실 거니까. 왜 가끔 보면 수행자들 가운데는 좀 이런 융통성이 부족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무조건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거대로만 하려고 하고, 그게 안 되면 막 화를 내고. 근데 그렇게는 하시지 않을 거니까. 네, 적절하게. 그리고 이번에 시어머님에 대한 화가 덜했던 거는 아마 보살님 마음 자체가, 마음의 이 포커스가 지금 친정 어머니 쪽에 많이 꽂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화가 날 생각들을 예전보다 훨씬 덜 하는 거예요. 예전은 어머님이 오시면 마음이 온통 어머니가 많은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계속 생각을 어머니와 관련되었던 예전의 일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보살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내가 불편했고 뭔가 내가 억울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뭔가 이렇게 힘들었다라는 이런 기억들이 계속 떠오르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마음이 그걸 생각할 틈이 없어요. 여기 친정 어머니들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시어머님에 대한 나의 화가 정말 수행을 해서 많이 이렇게 옅어졌는가 약해졌는가의 부분은 나중에 정말 이제 또 이 사태가 좀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는 있겠죠. 그 어쩌면 지금은 또 친정 어머님에 대한 안 좋은 마음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또 그것도 잘 봐야 돼요. 이게 정말 싫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딴 게 아니라 내가 힘드니까, 그죠? 계속 틀림없게 쉴 틈 없이 계속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케어를 해야 되니까 이게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고, 몇 년을 지금 계속 거의 10년 가까이잖아요. 계속 그렇게 되니까 본인 스스로 이제 지치는 거죠. 근데 그나마 수행을 하고 또 보살님이 좋아하는 어떤 이런 취미 활동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이렇게 좀 분출을 하니까 또 조금씩 다듬고 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이제 다시 또 수행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더 수행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좀 더 이렇게 노력을 하시면 충분히 마음은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어든지 수행을 할 줄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요. 대신에 보살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더 촘촘히 면밀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쪽에 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한밤중에 모기 때문에 잠에서 깨가지고 일어나서 모기채로 모기를 잡았는데, 그걸 바깥에 그냥 살려서 내버리지 않고 손바닥으로 쳐서 모기가 죽어버렸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앉아서 이제 마음을 보게 됐는데, 그때 이 가슴 위쪽으로 불이 활활 타던 것처럼 그렇게 막 뜨거워서 깜짝 놀랐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화가 강하게 일어나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그렇게 화가 많이 강하지 않았다면은 모기채로 이렇게 해서 살려서 보내주시지 않았을까요? 평상시 같았으면. 굳이 그 모기채를 쓴다는 거는 얘를 살려주기 위해서 쓰는 거지 죽이기 위해서 쓰진 않거든요. 그 미얀마 모기채 아시죠? 아, 모르세요? 이게 저는
미얀마 수행하러 가가지고 굉장히 좀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체험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대지방이니까 모기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좌선을 할 때도 개인 이 망을 이렇게 저기 뭐죠, 그 모기 그 망을 이렇게 늘어뜨리고, 이렇게 모기장을 늘어뜨리고 이렇게 하는데 모기가 엄청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죽이잖아요. 파리채 집집마다 있고, 그리고 에프킬라니 뭐니 이제 예, 전기로 한다고 하대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크게 뭐 이게 뭐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충이라고 생각하니까, 나한테 해로운 거니까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 거. 근데 사실은 이게 첫 번째, 개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다는 거, 이 개의 중요한 것은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가 없는가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업이 되는 거, 불교에서 이게 업이, 내가 하는 이 행위가 업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의도예요. 100%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기를 죽일 때마다, 파리를 죽일 때도 100%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게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개를 파하는 것인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까지 막 잘못됐다는 생각 없이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미얀마를 갔더니 이게 모기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왜 매미채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그물 부분이 훨씬 이렇게 깊고 손잡이가 한 요 정도밖에 안 돼. 손잡이가 길면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들고 휙 이렇게 하면은 파리나 모기가 어깨 안에 쏙 들어가요. 파리도 그렇게 잡고 이렇게 들고 가서 이렇게 바깥에 버리고, 모기도 그렇고 그렇게 하거든요. 너무 그게 신기하고,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보는 순간에. 그래서 미얀마에서 한국 들어올 때 그 여러 개 사갖고 왔거든요. 여기 지금 저기 단마숲에도 방마다 다 있어요, 그거. 이렇게 지금 열심히 잡고 있어요, 파리. 파리 요새 이렇게 들어오니까. 왜 이게 예전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 스스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해봤거든요. 우리가 살인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큰 동물, 같은 동물이라도 모기, 파리 말고 개, 뭐 저기 소, 돼지 이런 걸 우리 보고 이렇게 잡으라고 하면 잡겠어요? 못 잡죠. 그건 뭔가 막 명백하게 내가 살생을 한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의도의 에너지는 다를 수 있죠. 의도의 에너지는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게 살생계를 파한다는 점에서는 다르지가 않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의식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제 미얀마에 가서 그렇게 이제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됐었거든요. 어쨌든 내가 파리를 죽이나 모기를 죽이나 그건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너무 명백하고, 그리고 그때 내 마음의 상태가 절대 좋은 상태가 아닌 거예요. 화의 마음으로 죽이는 거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안 죽이잖아요. 그죠? 화의 마음으로 죽인다는 것이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보는 거예요, 마음을. 파리가 앞에 알짱알짱거리거나 모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바로 이렇게 잡기보다는 그냥 그 마음을 막 잡고 싶어 하고, 막 이게 막 이렇게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그 마음을 계속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들은 관찰하기에 너무 좋은 마음들이거든요. 너무 분명하니까. 그죠? 불편해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는 게 너무 분명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거사님은 그 화를 그때 자다가 금방 일어나시다 보니까 아마 거사님께서 깨어있는 상태였고 생활하던 중이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사티가 되고 있는 중이었다면 아마 그렇게 행동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잠에서 막 깨셨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웬만큼 수행을 잘해도 잠자는 과정에서, 잠자고 있을 때 잠에서까지 이제 그 수행을 하는 건 어렵거든요. 근데 그렇다라고 하는 건, 알아차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그만큼 번뇌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사실. 뭐 마음이 뭔가 이렇게 어두운 상태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깼는데 바로 화가 나다 보니까 이 사티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바로 그 화를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 이거 이렇게 해야지라고 분명하게 알기도 이전에 이미 그렇게 손이 나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화의 마음이, 화의 에너지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거사님께서는 그래도 다행히 바로 자선을 하셨고, 그냥 바로 잠이 들었다면 그게 그냥 그러고 말았을 텐데, 바로 이제 자선을 하셔놓으니까 그 마음이 보였던 거죠. 그 열기가 이제 확 올라오는 게 느껴졌던 거죠. 이게 화의 마음이라는 것을 아셨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번뇌들은 우리가 바르게 잘 지켜보면은 그것이 동반하는 마음의 느낌, 그리고 몸의 감각들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여기서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내가 그냥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이 화가 또는 이 탐심이 그렇게 크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 화나 탐심 에너지가 굉장히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경우가 의외로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마음을 직접적으로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죠. 이게 대상이 별거 아니라고 해서 사소하다고 해서 화가 사소하지는 않거든요. 대상은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그걸 향해서는 화는 엄청날 수 있어요. 생각을 하면 여보세요, 잘 주무시다가 모기 때문에 깼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냐고요, 그 자체가. 근데 그 화를 못 본 거죠, 그때 그 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잠자기 직전까지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잠자는 연습을 계속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좀 잘 되면 깨어나는 순간에 내가 수행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이미 늦었어요. 그 생각을 내가 하려고 하기 이전에 이미 마음이 수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계속 이렇게 습관이 되다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특히 여름이니까 우리 목이나 팔이나 이렇게 많이 보게 되잖아요. 한번 잘 보세요.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저는 그리고 또 미얀마에 있을 때 어떤 말 들었냐면, 모기가 이렇게 물면, 이게 모기가 물고 딱 가고 나면 가렵잖아요. 또 어떨 때 엄청 심하게 가려울 때도 있고, 많이 붓기도, 미얀마 있을 때 좀 많이 부었던 것 같아요. 미얀마 모기들이 좀 더 독한지. 근데 누가 그러는데, 그게 모기가 지가 끝까지 싹 이제 먹을 만큼 끝까지 먹고 가면은 많이 가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일부러 놔뒀어요. 이렇게 빨아먹는데 이제 먹으라고 놔뒀어. 제가 그때 생각했죠. 네가 먹어봤자 얼마 먹겠냐, 그냥 먹어라. 봤는데 그래도 엄청 가렵더라고요, 끝까지 먹고 가도. 근데 그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그때 그 생각했어요. 네가 그래 먹어봤자 얼마 먹냐고, 내가 보시한다, 먹어라 라고 정도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하고 이제 끝까지 봤어요. 봤는데 얘가 이렇게 뽕 날아가서 다 먹고 난 다음에 지가 알아서 날아가더라고. 날아가는데 제가 날아가면 좀 빨리 멀리 가면 되는데 얼쩡거리는 거예요. 내가 죽이려고 한 게 아닌데 그냥 가라고. 그냥 왜 이렇게 살짝 미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옆에서 그냥 바람을 이렇게 주려고 한 건데 살짝 되었는데 얘가 밥을 너무 많이 먹어. 빵 터져가지고. 그런 적도 있는데, 근데 그때 제 마음이 기분이 좀 좋았어요. 그러니까 실컷 좋은 마음으로 내가 그래 네가 먹어봤자 얼마 먹겠냐, 그냥 먹고 가라고 했던 그 좋은 마음은 사실 그렇게 좋은 마음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그거보다는 사실은 화가 더 많았던 거죠. 생각은 우리를 많이 속여요. 우리는 마음을 많이 속아요. 그래서 항상 그 얘기 하죠. 무조건 바로 믿는 것이 아니라 대상으로 지켜보라고.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적절한지, 이게 바른 생각인지, 이게 어떤 견해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인지,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 건지, 그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잘 봐야 돼요. 그런 습관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평소에는 잠에서 깨서 바로 일어나는데 오늘은 그냥 누워서 수행을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새소리를 들을 때 예전에는 그 소리를 좋아했지만 이번에는 그냥 들리는구나라고 알고 듣고, 가려운 때도 그냥 그 느낌 자체로만 지켜봤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다 마음의 의도가 일어나서 움직이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볼 때 전체를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의도와 움직임에 따라서 알 수 있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마음을 굉장히 잘 보신 거죠. 이번에는 이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이제 계속 보고 계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도도 보였고, 실제로 우리가 작은 움직임 하나도 사실은 항상 그 얘기하죠. 이렇게 의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때 그 의도는 이제 내가 움직여야지, 팔을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하고는 또 좀 다른 마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미 그 움직이게 하는 그 어떤 물질을 움직이게 하는 마음의 에너지 같은 것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그때 그 의도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미세한 마음들을 볼 때 사티 힘이 있을 때는 그런 에너지들이 느껴져요, 수행자가.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눈을 뜨는 순간에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보다는 사실 뭔가를 보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좀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거의 대부분은 우리 뭔가를 보고 있을 때가 많은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게 거사님 잘 설명하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넓게 뭔가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그때는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뭔가를 보고자 하는 의도가 일어나게 됐을 때 마음이 내가 보고 싶어하는 대상으로 쫙 모인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것들이 약간 백그라운드 쪽이 약간 흐릿해지면서 이 부분을 마음이 이렇게 딱 이렇게 쏠리게 된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이는 것에서 보는 것이 되는 거죠.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잘 지켜보시면 되죠. 소리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이 마음을 대상으로 이렇게 계속 지켜보다 보면은 미세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알아차림할 수 있게 되면은 그런 과정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내가 들으려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까 이렇게 보이는 것에서 보는 것이 될 때 내가 보고자 하는 의도를 낸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게 표현적으로 그런 거지 보고자 하는 마음이 보는 거죠. 마음이 그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사실 내가 그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도를 계속 보게 되면요 좋은 점이 뭐냐면 나라고 하는 관념이 확실히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죠? 안 그러면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끼고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아 이게 의도였구나. 의도가 이렇게 일어나니까 몸이 움직이는구나. 의도가 이렇게 일어나니까 보는 것이 되는구나. 그렇게 될 때 그 의도라는 것이 마음이잖아요. 나라고 하는 관념이 약해지게 되는 거죠. 몇 년간 지혜가 안 일어나서 힘들었는데 최근에 다시 지혜가 있는 수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알아차림하는 마음이 많이 이렇게 달라진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이제 소음에 대해서 민감한데 그래서 마음이 좀 힘들어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에 공사 소리가 들렸고 그때 좀 마음이 힘들어 했고 집에서 그 소리를 들을 때는 위층에서 나는 공사라고 생각하고 화가 났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나가서 확인을 했을 때 그게 윗집이 아니라 옆집에서 공사 중이었고 그걸 알고 나니까 옆집에 대해서 화를 낸 것에 대해서 이제 미안한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했는데요. 이 마음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믿을 만한 것이 없구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아침에 잠에서 깰 때 일어날 때마다 스스로 이미 화가 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깰 때 마음이 수행을 하니까 이제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잘 알아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깥에서 새소리가 날 때는 화가 나지 않는데 윗집에서 나는 사람 발걸음 소리에는 화가 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다고 하셨고요. 윗집 소리에는 마음이 이미 이걸 안 좋은 거, 고통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정해놓은 곳이 있다는 거죠. 소리는 소리일 뿐인데 일어난 것을 그냥 그런 식으로 단지 소리로서 대상으로서 지켜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요즘은 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미 뭔가에 대해서 개념화 시켜놓고 선입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냥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알아지는 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대상에 대해서 자꾸 어떤 관념적인 의미를 부여할 때 이걸 좋아하나 싫어하나 마음이 지금 바른가 바르지 않는가 이런 질문들 또한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주 예전에 수행이 굉장히 잘 되었을 때는 어떠한 마음의 느낌이든 감정이든 그냥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것일 뿐이라고 그렇게 알고 지나갔었는데 지금은 어떤 강한 감정들이 일어나면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유지하고픈 그런 마음들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를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가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어느 정도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느 정도는 마음이 이미 습관적인 부분, 그 흐름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흘러가게 이미 만들어진 거죠. 습관적으로. 지혜가 있을 때는 그 흐름에서 벗어나게 되고 지혜가 없으면은 그 흐름을 따라가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하셔야 되는 거 딴 거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알아차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있을 때는 어떤 지혜가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혜의 마음으로 이걸 관찰했을 때 마음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가, 느낌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본다면, 지혜가 없을 때, 보사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혜가 없다라는 건 사실 거기 번뇌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번뇌의 마음이 일어날 때, 번뇌가 뭐라고 얘기를 할 때, 근데 그걸 이제 따라갔을 때 마음은 또 어떤 식으로 바뀌는가, 같은 대상, 같은 느낌, 같은 감각에 대해서, 같은 보이는 것에 대해서 지혜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마음의 진행 과정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 이제 아시잖아요. 근데 단순히 그냥 거기 그냥 다르다라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봐야 돼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계속 보고 알아차리고 하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이게 예전하고는 다르게 지금은 그런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내가 그 수행하는 마음이 그 번뇌 자체에 매몰되지 않고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 힘은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지켜봄으로 해서 그걸 통해서 이 번뇌의 성질도 이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동시에 왜 우리가 이 지혜로서 수행을 해야 되는가 또한 또 함께 이해를 하게 돼.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있는 것도 거기서 지금 많은 것 같아요. 보살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봤을 때. 그리고 보살님 스스로 느끼기에 본인이 소리에 대해서 예민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소리 듣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수행하는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보이는 거나 느낌이나 생각하는 마음이나 이렇게 소리를 듣는 그 마음이나 그게 이게 대상이고 또 자연적 이치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거든요. 그죠? 그 소리가 화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화가 난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들리는 성질에 대해서 계속 이해하고자, 그리고 이게 그냥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거기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속, 그런 경우는 보살님 스스로 이제 다른 견해를 계속 생각해주면서 수행을 해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이게 생각이 내용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봐주면서 하시는 게 좋고. 예전에 저도 이제 그 기억이 나요. 어떤 수행자가 그랬거든요. 호두마을에서 어떤 수행자 여름에 와가지고 첫날 인터뷰할 때는 이렇게 도시에 있다가 호두마을에 와가지고 옆에 이렇게 계곡에 물 내려가는 소리가 너무 듣기 좋다는 거예요. 여름에 시원하게 느껴지고 자연의 그런 청량감이 느껴지고 너무 좋다고 하는데, 이분이 한 3일 있다가 인터뷰를 하는데 물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수행을 할 수가 화가 너무 많이 나. 내가 물소리는 죄가 없다고. 보사님 물소리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 마음을 보십시오. 네. 오래 수행을 하다 보면 유독 어떤 부분이 본인이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유독 이 생각을 대상을 보는 게 힘들고, 어떤 분은 또 보이는 것이 어렵고, 다 달라요. 근데 보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소리 듣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마음에 관심을 두고 더 이제 시간을 투자해서 수행을 할 필요는 있죠. 여러 가지로 보살님이 방법적인 측면은 여러 가지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가장 핵심은 화가 있다면 화부터 봐야 된다는 거예요. 화를 내버려두고 소리를 보는 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것만 확실하게 이제 지켜지면 나머지는 방법적인 측면은 뭐든 상관없으니까 보살님 충분히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템플 스테이를 갔었는데 밤에 옆방에 있는 사람들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잠들려고 하면 깨고 또 잠들려고 하면 깨고, 처음에는 그냥 소리일 뿐이다 라고 했지만 나중에 화가 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옆방으로 가서 조용히 해달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셨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 얼굴 봐야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갔는데 왜 그랬을까? 내가 좋게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고 그때 일어났던 마음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이제 사람들이,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밤에 수행하러 와서 시끄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화가 났는데, 그 화와 그 소리를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냥 처음에는 참기만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피해의식, 그런 생각들이 일어났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화로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다음에 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호두마을에서 수행 인터뷰하고 할 때 정말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두마을에 수행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잠에 대한 집착이 엄청 강하다는 거. 잘 자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생활 리듬이 완전 달라진 거잖아요. 집에서는 뭐 밤 12시, 새벽 1시에도 자는데 여기는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도대체 몇 시에 자야 되는 거예요. 그죠? 4시에 일어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바깥에는. 그 9시 되면 자야 되는 거예요. 늦어도 10시 전에 자야 돼.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야 돼. 나 내일 새벽에 수행하러 가야 돼. 늦으면 안 돼. 이게 꽉 잡혀 있으니까 막 무조건 9시에 자야 돼. 나 근데 잠이 안 오죠. 그러니까 다들 그 얘기 진짜 많이 해요. 밤에 잠을 못 잤다. 자려고 누웠는데 막 2시간, 3시간 뒤척뒤척거리다가 화가 났다. 이런 얘기. 자야 돼라고 하니까 잠이 안 오는 게 너무 당연하죠. 이게 마음이 좀 편안해야지. 좀 이렇게 릴렉스하고 있어야지. 자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데, 마음이 이렇게 꽉 조여져 있는데, 어떻게 편안하게 잠이 들겠냐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찍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피곤해가지고, 도경심하고 저하고는 시험인 수행할 때는 그 기상시간을 5시로 바꿨잖아요. 4시에 하니까 너무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별 효과도 없고 해가지고 차라리 1시간 새벽에 더 푹 주무시고 좀 더 맑은 정신으로 수행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일단 보살님 스스로도 그 마음이 먼저 있었어요. 이렇게 집에서 같았으면 그렇게까지 일찍 잠해야 되는 집착이 없었어요. 왜냐면 좀 늦게 자면 내일 늦게 일어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마음을 좀 느슨하게 해주던 거예요. 근데 뭔가를 딱 정해놓고 그걸 맞춰야 돼라고 생각하면 쉽게 화가 나요. 맞춰야 돼라고 내가 이미 딱 이렇게 해놨는데 그 맞춰야 되는 거 못 맞추게 될 때 화가 많이 나요. 이거 내가 지금 시간을 내가지고 일부러 여기까지 와서 수영을 왔는데, 그런 생각 여러 가지, 사실은 그때 이미 화의 생각들이 여러 가지가 일어나고 있는데 보살님께서 그런 화의 마음이라든지 화 때문에 일어난 생각들을 잘 보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왜 못 봤겠어요? 오로지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돼,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갖고 그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 하나에 딱, 마음이 어딘가 하나에 딱 꽂혀버리면 저 사람 잘못됐어, 저러면 안 돼 라고 하는 뭔가에 대해서 딱 꽂혀버리면 다른 게 안 보이고 안 들려요. 그래서 항상 수행을 좀 느슨하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오픈시키고 느슨하게 릴렉스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야지 더 많은 것들이 보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먼저 내가 여기 온 이유가 수행을 하러 왔고,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좋은 마음을 일으키는 일이고, 그죠? 그리고 하루 우리가 잠을 좀 덜 잔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고사님이 한 달, 2달 거기 사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길게 해봤자 일주일이고, 짧으면 2박 3일, 템플스테이 1박 2일도 많이 하고, 그 시간 동안 내가 잠을 조금 덜 자도 된다고요. 근데 희한하게 자꾸 수행하러 오시면 그게 되게 예민해지시더라고요. 거기에 예민해져 있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계속 봐야 돼요. 어떤 생각들이 나를 이렇게 예민하게 하는가, 어떤 생각들이 마음을 이렇게 확 이렇게 조이게 하고 있는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거기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냥 마음이 이렇게 확 조이지 않거든요. 분명히 어떤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 때문이에요. 다음엔 그런 것들을 한번 보려고 노력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죠.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보살님께서 만약에 그때 화가 없었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잠을 못 자면 그냥 나도 그냥 여기서 누워서 수행을 할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조금 그러면 좀 저 사람들이 너무 좀 심하게 말을 많이 하네 라고 싶으면 벽을 똑똑똑 두드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얼굴을 징변하고 말을 하다 보면 내가 화가 더 이렇게 표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얼굴 안 보는 그 공간에서 이렇게 두드리면 그 사람들도 웬만하면 알아요. 조용히 해달라라는 것을.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또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 그렇게 화를 나게 하는가, 화를 나게 하는 생각들을 보고 화의 마음을 대상으로 관찰하고, 또 화가 날 때 이런 몸과 마음 여러 가지 현상들을 관찰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확실히 화는 줄어들게 돼요. 화가 줄어들고 화가 별로 없으면 당장 가서 내가 얘기해야지, 이건 얘기해줘야 돼, 이런 생각 자체를 잘 안 하게 돼요. 빨리 가서 얘기해줘야 돼, 이거 제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가르쳐줘야지, 이거 화의 마음이거든요. 그때 그렇게 얘기하는 마음, 좋은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가르쳐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화가 났다는 거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적당하게 포장을 하는 거죠. 마음이 좋으면 덕분에 내가 진짜 수영을 하고 가는구나 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영하러 왔으니까. 지방에서 올라오는 길에 차가 많이 막혀서 법회 많이 늦을 것 같아서 오지 않을까라고 했다가 또 마음이 그래도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와서 다른 도반들 이야기하는 거 듣고 법회 참석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오게 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좋은 마음이고,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계속 나한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그걸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는 것이 좋죠. 뭐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좀 늦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또 일단 와서 참가하고 이러면 뭔가 조금씩 또 이런 조건들이, 마음의 조건들이 생겨나는 것이잖아요. 그런 작은 것들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모여서 나중에 큰 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마음의 좋은 조건들을 갖춰가는 과정이라든가. 그 조건들을 갖추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시간들을 충분히 이제 활용을 하는 것이죠. 잘하셨습니다. 직장에서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괜찮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겠다. 퇴임 전까지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게으름 피지 않고 잘 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마음을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게을러지지 않고 바르게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셨고요. 수행 덕분에 이 마무리를 잘 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수행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는 일이잖아요. 지금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뭐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그런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제 항상 깨어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뭔가 이렇게 이게 어떤 날이다, 특별한 어떤 날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적인 것에 대한 의미 부여를 예전보다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왜냐하면 어떤 날이든 상관없이 지금 이 용문을 통해서 실제하는 대상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파라마타에 집중하고 그것을 알고자 노력하는 것이 나한테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것을 많이 이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뭐 관념적인 어떤 의미를 두고 거길 따라가기보다는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마음을 보살님께서 보는 게 이제 습관이 되니까 이제 거의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좀 느슨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좀 게을러져도 될 것 같고, 내가 좀 지금 게을러진다고 누가 뭐라 할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마음들을 미처 보지 못하면 그런 생각들을 따라가게 돼요. 근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그걸 마음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생각들을 보니까 이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또 다시 좋은 마음 일으키고 또 평소대로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 사실은 그게 보살님 마음을 스스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보람되게 하고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잖아요. 조금 거기서 뭐 조금 게으름 피고 일을 덜 하고 좀 편한 것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내 마음이 좀 불편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지금의 마음도 편안하고 행복하지만 그 다음의 마음도 역시 편안하고 행복한 것이에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이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어떤 관념적인 의미의 마음이 많이 가지 않고 그냥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게 수행의 가장 큰 이익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